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전립선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병원 비뇨기과 정창욱 교수님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립선암은 좀 다른 암에 비해서 막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 나오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한 선택지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치료를 정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은 네네. 크게 적극적인 관찰요법, 적극적 네. 관찰이요.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네.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 그 다음에 항암 치료라든지 네, 네, 뭐 네. 이런 치료들이 약물요법.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진단이 됐을 때 네. 치료의 기준은 얼마큼 진행이 됐는지 병기랑 그다음 악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기준으로 대부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자분 나이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령인 환자분들은 네네. 비교적 소극적인 치료를 더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네네. 치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은 네. 가급적이면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암 치료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술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전립선암에서도 이전 시간에 적출 말씀해 주셨었는데 수술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겠죠? 아무래도 네. 국소 전립선 암인 경우에는 네. 이제 완치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라고 네.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몸에서 완전히 암 조직을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재발률이라든지 이런 게 뭐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소 전립선암으로 진단돼서 오시기 때문에 암에 대한 전립선암에 대한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수술을 할 때 전립선암에 대해서 로봇 수술이 꽤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전립선이라는 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방광 아래 요도를 감싸고 저 이제 골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복 수술을 하더라도 네네.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아.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출혈도 많고 우리가 그렇군요. 꼭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신경이라든지 혈관들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몸속에 내시경을 집어넣고 네네. 로봇 팔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사람 관절처럼 움직이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봇 내시경이라는 거는 한 10배 정도 확대된 시야에서 3차원 화면으로 전립선 바로 앞에 가서 네네. 자세하게 관찰을 하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발기와 관련돼 있는 신경을 더 잘 보존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변 구조물들을 조금 네. 더 깨끗하게 암은 제거하고 구조물을 살림으로써 네. 요실금이라든지 발기부전 같은 그런 특이한 합병증들을 네.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수술하고 나서는 또 방사선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모든 환자에서 방사선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국소 전립선 암 환자에서 완치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약간 진행된 경우에서 이제 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 네. 위험도가 높은 격리 결과가 나온 나온 경우, 경우, 네. 그다음에 빨리 재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치료로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도 아까 잠깐 말씀 주셨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치료인가요? 호르몬을 투여하는 거겠죠? 아니요, 그게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선 호르몬 치료라는 거는 네. 전립선 암의 가장 큰 특징이 네. 남성 호르몬을 네. 먹고 자라는 암입니다.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네. 많은 경우에 이제 암이 더 빨리 자라겠죠. 그래서 네. 쉽게 말해서 내과적인 거세 치료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사를 맞아서 아.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몸에서 이제 줄어들므로써 암 자체가 줄어드는 치료가 호르몬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왠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네. 호르몬 치료의 가장 큰 부작용은 쉽게 말해서 남성 갱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같은 그런 이제 체형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뭐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중요한 부작용으로는 골 밀도가 좀 감소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네. 호르몬 치료 받기 전에는 보통 이제 골 밀도를 좀 측정을 하고 필요하면 그 칼슘제를 좀 보충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치료를 좀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심장 질환, 그러니까 심장 마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서부에는 조금 많이 보고가 되는데 국내 환자들, 우리나라 환자들은 그런 부작용은 조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인지 장애, 그러니까 그 기억력 감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호르몬 치료를 하나요? 수술을 그냥 하는 게 아무래도 뭐 수술도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나요? 네, 호르몬 치료는 궁극적인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아니고요. 네. 이제 암이 이제 진행된 것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더 이상 진행을 조금 늦추는 역할을 하고요. 네네. 호르몬 치료는 한 평균적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속을 하면 호르몬에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좀 진행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서 완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이제 1차적인 그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의 보조요법이나 아니면 그런 치료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호르몬 치료 다음에 사실은 약물요법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항암 네. 치료.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진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항암 치료는 호르몬 치료가 이제 더 이상 안 들을 때 이제 호르몬 그 박탈요법으로 네네. 암이 계속 그 진행하는 경우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항암 치료는 이제 주사요법으로 이제 그 항암제를 투여를 받으시는 거니까 네네. 뭐 구역도 있고 네네. 머리카락도 좀 빠질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네. 조금 그 아껴놨다가 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최근 그 외국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금 그 빠른 시기에 호르몬 치료랑 항암 치료를 동시에 해주면 네. 생존율이 더 길다는 그런 보고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식의 그 호르몬하고 항암 치료를 동시에 먼저 시작하는 경우들도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전립선암 치료 말씀해 주실 때 제일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적극적 관찰요법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네.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경우가 되면 네. 그때 치료를 시작하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네네. 이제 흔히는 뭐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네네. 이제 조직 검사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아. 조직 검사를 해서 네. 뭐 악성도가 올라간다든지 암의 양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수술요법 이런 것 같은 이제 완치를 목적하는 치료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치료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암은 비교적 순환암이잖아요. 네네. 순환암이니까 평생 치료를 안 해도 되는 환자들도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환자들을 잘 선별해서 치료를 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두 번째는 전립선암 수술의 가장 큰 이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요실금, 발기부전 같은 네네. 그런 합병증들이 네네. 어느 정도 생기게 되는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 그렇죠.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수술을 한 5, 6년 늦게 한다. 그쵸. 그러면 5, 6년 늦게 그런 합병증에 네네. 노출이 되니까 네. 평생 기간을 따지고 봤을 때 삶의 질을 더 좋은 상태로 더 오래 사실 수 있게 네네. 해드리는 그런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또 그래도 뭐 합병증을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합병증의 이제 가능성을 나중으로 미뤄준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암을 몸에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실제로 1년에 한 번 뭐 아마 기준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관찰만 하는 게 위험하지는 않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네. 전립선암 환자들은 서구에 네. 비해서 악성도가 높은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충분히 굉장히 순환암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수술을 해보면
뭐 3기로 나온다든지 네네네네. 악성도가 뭐 7점, 8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이런 기준을 잡게 되고요. 네. 뭐 PSA 수치가 10 이하, 그리고 이제 악성도는 6점, 네. 그다음에 병기는 2기 이내, 그다음에 12군데 조직 검사를 했으면 네. 그중에 한 2군데 이내에서 나와야 되고 암이 차지하는 비율도 네. 20% 이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그 안전한 네. 환자들을 저희가 선별을 하게 되고요. 아, 네. 실제 첫 번째로 진단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네. 분들이 5%에서 10%가 잘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분들은 비교적 초기에 발견이 된 아주 순한 암에 해당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하나의 그 옵션으로 네.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 관찰요법을 하게 될 때 아무래도 뭔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런 그 기준 자체가 네. 정말로 안전한지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네. 저희 서울대 병원에서는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세팅을 해놓고 네네. 여기 맞춰서 이제 검사를 진행해 나가는 전형적인 임상 시험을 이제 국내에서는 네. 처음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많은 환자분들이 네네. 적극적인 관찰요법이 필요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제 뭐좀 안전하게 네네. 예, 적극적인 관찰요법을 수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까 수술 부작용으로 요실금이나 뭐 이렇게 발기부전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었고 또 호르몬 치료나 화학요법의 부작용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전립선암 치료 후에 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전립선암에 대한 그 수술을 받게 되면 네. 요실금하고 발기부전은 어느 정도 일단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하지만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요실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 기법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네.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 정도로 그렇군요. 어느 정도 회복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병기가 조금 진행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전립선 주변 구조물들을 많이 못 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암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요실금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이제 평생 뭐 기저귀를 좀 차셔야 되는 경우도 그렇군요. 아쉽지만 네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기부전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또 네네.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환자분들 그리고 수술 전에 발기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잘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젊고 발기력이 좋았던 분들은 저희가 신경 보존 술식으로 수술을 잘 해드리면 네네.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는 우리가 그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항문 관략근을 쪼는 좋다, 예.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케겔 운동. 예. 네. 요실금의 그 회복이 조금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발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고쳐가 되는 것을 막고 네. 그런 회복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 흔히 말하는 그 발기 보조제를 네. 저용량으로 매일 먹는 것을 아. 이제 하면 이제 그런 부작용들을 조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은 네네. 수술 이후에 외래에서 그런 이제 약물 처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3시간에 걸쳐서 전립선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민선, 도움 말씀의 우리 병원 비뇨기과 정창우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